네, 반갑습니다. 9 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시장에서 횡보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우리가 약간 우려스러워 할 것은 러셀이 마이너스 1.8% 정도 밀리는 하락에 출현했다 정도만 우리가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러셀은 사실 하락이 좀 열려있던 구간이기는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일본 기준에서 자, 우리가 목요일에 자,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증시가 하락 진행됐고요. 두 번째로는 직전에 이 구간을 갭상승 진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막 이렇게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좀 대비하는 구간으로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러셀을 좀 예상할 수 있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XXX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XXX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가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구간입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보조 지표라고 하죠. 네. MACD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 그리고 OBV까지 총 4개의 보조 지표를 보는데 일본 기준에서 우리가 2020년도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과열권인 MACD 몇 번 있었죠?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그리고 지금까지 5번. 그러면 이 지금 동그라미 쳤던 5번 모두 증시가 어떻게 됐었냐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그라미 쳤던 모든 구간들마다 하락이 출현했었구나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걸 OBV랑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OBV가 정말 이 고점까지 올라왔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XXX는 과거의 일본 기준에서 과열권인 구간이랑 동일하게 과열 상태로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주봉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주봉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자면은, 자, 주봉 기준에서 크게 보았을 때, 자, MACD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쳐둔 세 군데, 그리고 OBV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세 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이나 그리고 RSI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은 자, 동일한 구간에 모두 고점이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구간에서 해당 고점에서 몇 퍼센트씩 밀어냈냐? 실제로 2021년도 때는 대략 45%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서도 43% 정도의 강한 하락이 이루어졌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일본 기준에서도 우리가 보조지표상 매우 과열권이라고 했는데 이거 주봉 기준에서도 위험하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자 50일선과 캔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한번 더 캔들이 50일선을 땡기러 내려온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캔들이 50일선보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것은 과열이 심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엄청난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캔들이 밑으로 50일선을 많이 이탈하면은 당연히 땡기러 오는 반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보셨죠. 반도체 XX 중에서 일봉, 주봉이 모두 과열권이다. 그럼 월봉은이라고 보시면은 자, 월봉이 정말 그래요. 뭐냐면은 저 월봉 역시도 MACD 동그라미 지금 3번 치고 있고 스토캐스틱 동그라미 3번 치고 있고요. OBV 동일하게 동그라미 3번 치고 있는 이 구간들 보시면은 자, 모두 동일한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봉이랑 똑같이 과열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엄청난 과열권이구나라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XXX가 여기서 쉬지 않고 막 올라가면서 XXL 기준에서 올해 뭐 80불 갑니다, 90불 갑니다, 100불 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월봉 기준에서 XXX를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캔들이 무엇을 이 볼리저 밴드 상단을 뚫으면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은 정말 과열권일 때만 캔들이 볼리저 밴드 상단을 찍고 올라가는데 직전에 볼리저 밴드 상단을 맞거나 찢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종가는 밀리고 끝났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직전에도 볼리저 밴드 상단 맞고 나서 XXX가 밀릴 때 23%, 해당 구간에서도 볼리저 밴드 상단 찍고 나서 밑으로 밀릴 때 18% 밀어냈어요. 이게 1배니까 실제로 3배짜리면은 얘는 60% 밀릴 거였고요. 얘는 18%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얘는 45%에서 50% 가량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밀어내 버린다면
12% 하락만 나와도 36%의 하락이 XXL 기준에서 나올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XXL을 쥐어놓고 계속해서 이거 무조건 뭐 100불 갑니다, 80불 갑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일봉을 기준해서 확대를 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실제로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고점들은 모두 일봉에서도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XXL 제 기준에서는 자 지금 구간에서 아까 러셀도 지금 구간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면은 즉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은 러셀도 밑으로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XXL 같은 경우도 이 추세를 이탈하면 밑으로 밀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어느 정도 밀린다고 했죠? 한 30% 정도만 밀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 40불까지 떨어지는 것을 염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종목이 60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XXL이 60불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50불에서 48불대를 지지받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파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빠지면서 이 40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 2월에서 3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이 하락, 정말 큰 하락이 출현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XXX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일본 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갭을 띄워놓는 상승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은 갭 상승 자체가 시장이 급하게 올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갭 상승이 언제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도 갭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구간도 갭 상승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1월 초 그리고 1월 16일 이 경우에도 갭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갭 상승이 없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갭 상승이 있죠. 지금 어디? 25년도 6월에도 갭 상승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여기 구간 어디예요? 지금 25년도 9월 그리고 25년도 9월 이 구간들도 지금 다 갭 상승으로 띄워놓고 올려 있는 상태잖아요. 더 심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 5월 여기도 갭 상승 있어요. 여기 밑에 4월이나. 그러면 언젠간 이 갭상승을 맥구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말도 안 돼. XXX가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진다라는 거야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네. 직전에 사실 이런 종목들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알아요. 네. 갭상승 급하게 뛰어났을 때 과거에도 갭상승 급하게 뛰어났던 구간들 보이시죠? 이렇게 갭상승 급하게 뛰어났던 구간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게 맥구로 내려오잖아요. 자, 2020년도에 갭상승 무지하게 해놓고 나서 결국 떨어질 때는 2022년도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갭상승 메꿔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급하게 올라올수록 이 급하게 올라오는 것은 급하게 밀려요. 자, 직전에도 우리 이렇게 갭상승 진행할 때 어떤 생각들 드나요? 와, 그때 살 걸 들잖아요. 이거 24년도 4월, 5월, 6월. 근데 4월, 5월, 6월 어떻게든 겨우 3개월 동안 어거지로 올려놨던 증시 밀어낼 때는 어디?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7월 12일에서 8월 8일까지 거의 15거래일 만에 그냥 다이렉트로 밀어내요. 이 갭상승 모두 메꿔버린다고.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죠? 와, 이거 뭐야, 올릴 때는 뭐 3개월 내내 꾸역꾸역 올리더니 내릴 때는 어떻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밀어내? 이런 증시가 지금 우리 뒤에 안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과열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주봉, 월봉, 과열권이 이런 구간에서 당장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점을 잡고 운 좋게 5%, 10%더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올라간다고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XXL 같은 경우는 60불 이탈하시게 되면은 일단 자, 지지라인을 50불에서 받냐 아니면 40불에서 받냐 이 두 가지 체크하시면서 V자 반등 나올 때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좋게 흐름을 봐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러셀 지수가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러셀이 밀리게 되면은 러셀도 밑으로 좀 확 밀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럼 확 밀리고 나면은 러셀이 밀리고 났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러셀이 밀렸으니까 더 치고 올라가자 라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러셀이 밀릴 때 우리 직전에 어떤 거 있었죠? 인텔이 지금 이틀 전에 강하게 밀렸잖아요. 마이너스 11%. 그럼 인텔이 밀렸으니까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오면서 종고점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셀도 그렇고요. 왜냐면 이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밀려도 괜찮아, 이 실적이 좋아하고 막 G라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올려버려요. 직전에 어디가? 엔비디아가 그랬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에
뭐 딥시크바를 우려니 뭐니 악재니 해도 밀어내면은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직전에 강하게 올리고. 근데 러셀이나 인텔이나 이런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물렸을 때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해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만 들어와 버리고. 왜냐면 당연히 누구나 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 매수해서 강하게 수익 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자 마음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20% 밀어낸 종목을 뭐하러 매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셀 역시도 밀리면은 강하게 추세를 이탈하고, 그러면은 러셀 역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점이 26년도 상반기 마지막 고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저 러셀에 밀릴 때, 아까 러셀 급등했던 종목들이 밀릴 때 공통의 재료로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엔비디아 뭐라고 했죠? 175불까지는 깔아가도 된다라고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정말 최대로 최악까지 밀리면 160에서 165불인데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여기까지 밀려버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마이너스 10% 밀어버린다는 것은 XOXX 기준에서는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30% 밀어버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 175불이나 170불대 사이에서 매수점을 잡아주면은 이후로 반등이 나오면서 200불, 210불 가는 것이 실제로 1월 말에서 2월 첫째 주, 2월 둘째 주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을 때 이 러셀이 결국 추세를 이탈하고 밀릴 때 대형주도 단기적으로 같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즉 막 XXL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막 15%씩 밀릴 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로 밀어버리고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밀렸을 때 대형주, 엔비디아, 빅테크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V자 반등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빅테크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은 무엇이 있냐? 첫 번째, 오라클. 자, 아까 엔비디아도 저희가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오라클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 G라인을 다시 한 번 더 만들고 있어요. 오라클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불에서 220불 사이 지금 개파 하락한 구간이에요. 이때 하락할 때 오라클 뭐 채권 금리가 튀고 AI 버블 이슈 나오면서 밀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그런 이슈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러셀이나 중성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형주의 수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러셀이 무지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증시가 밀린다라는 거는 사실 예, 수급이 꼬인 거지 절대 안정적인 순환매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같이 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수급이 꼬였다는 거예요. 자, 중소형주가 튀고 올라가고 러셀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횡보하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증시가 순환매 증시니까 비트코인 120K 갈 거고 XXL 뭐 200불 갈 거고 뭐 올라갈 거고 뭐 올라갈 거고 이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올라간다라고만 분석들을 다들 하시는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라클 얘기하다가 말이 샜지만 결국 첫 번째로 대형주 상승장에서 올라갈 종목 첫 번째는 오라클이다. 두 번째는 저는 팔란티어 보고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패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W자 패턴 나오는 거 뭐랑 동일하나요? 지금 이거 엔비디아랑 닮았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W자 나오는 거 비슷하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무빙에서는 오라클 역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다는 것은 이거 지금 차트의 무빙만 다르지 결국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은 자, 팔란티어도 최대 150불, 155불까지 밀릴 수 있어도 실제로 G라인 지지 받고 나면은 더블자 파동 나오면서 V자 나오고 이거 최소한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170불, 200불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직전에 팔란티어 모든 실적 발표마다 급등 나왔던 우리가 이 패턴들을 기억해 보자면은 지금 구간에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당연히 증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란티어 상승할 때 막 중성주가 같이 튀고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중성주들은 나올 때마다 실적 무너지면서 빠지는데 대형주는 나올 때마다 실적 좋네. 그러면은 대형주나 사자. 못 사야겠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 중에 또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에 3%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러셀이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온 데 있어서 엔비디아 1.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 상승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으로 종결되는 하락을 어느 정도 마감 지어놨고요. 이후로 상승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이거 490불에서 한 500불까지는 튀어주지 않을까라고는 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전고 좀 돌파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상승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 더블탑 패턴 만들고 나서 밑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밑에 지금 어디죠? 이거 25년도 5월이랑 4월 달에 갭상승 구간 있어요. 아까 갭상승 구간 XX에서 봤죠. 그러면은 아, 이거 결국 마지막에는 공통의 재료로 동일하게 밀어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밑에는 지금 SPY, 즉 지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지수랑 대형주들이 디커플링 났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상승이 나오면 같이 상승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디커플링 나올 때, 즉 마이크로소프트 횡보하고 있을 때 지수는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나오죠? 뒤에 무너지는 패턴은 동일하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횡보해도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은 이건 안정적인 시장인데, 반대로 대형주는 올라가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지수만 올라간다? 이런 구간에서도 동일했죠. 네. 대형주는 비리비리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근데 지수는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후에 무너지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아, 이게 마냥 호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직전에 24년도 하반기에도 24년도 9월부터 25년 1월까지 고점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 당시 증시는 어땠냐 보면은 증시는 올렸어요. 증시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증시는 상승. 근데 대형주는 횡보. 결국 뒤에 강한 하락. 근데 지금도 증시는 상승, 대형주는 횡보. 근데 대형주 먼저 하락. 그럼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냐? 아니죠. 지수도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게 뭐 하나 두 가지의 패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갖다 붙여도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직 우리가 뭐 바닥에 있고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메타예요. 메타 지금 어제도 1% 이상 상승 나오면서 강하게 660불 때까지 반등 나온 상태예요. 저는 메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730불, 750불 보고 있어요. 패턴은 동일하죠. 지금 W자 만들어 놓고 위로 올리겠다라는 거. 이거 이 W자 패턴을 대형주 기준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이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뭐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갭을 메꾸는 상승도 나올 거예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형주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증시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때 XXL 같은 경우도 쉬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다. 결국 러셀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러셀이 횡보가 나올 때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이 나올 때 결국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XXL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억해보면 마지막 시장에서 언제 11월부터 이 3월까지 횡보 나오고 무너질 때 와장창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거기서 이제 밀리고 나서 이 횡보가 나올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480불 근처까지 한번 준다라고는 봐요. 그래서 480을 뚫으면 500인데 일단 480까지는 한번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형주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아직 상승 기회 남았구나라고 기억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들은 러셀이 밀릴 때, 다음 주 중에 한번 러셀이 밀릴 때 분할로 더 이상 중소형주 매수하지 마시고, 눌렸다고 해서 XXL 매수하지 마시고, XXL 100불, 200불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전에 조정이 먼저 오는 것이 맞으니까, 자, 우리가 조심하자. 그러면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멤버십 통해서는 리스크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 이미 제가 1월 1일, 1월 2일에 분석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다수, 예를 들어서 코이브 같은 경우도 이미 100불 목표가 도달했었고, 뭐 나비타스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이 밑에서 6불, 5불 때 매수할 때 목표가 10불 이상 도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리졸브도 그렇고 세틀로직도 그렇고 모두 이미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이 왔으면은 매도하고 비중 축소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현금 들고 있다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아직 상승하지 않은 중소형주들 역시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긴 할 건데 이런 종목들까지 마지막으로 끝까지 수익 내고 멤버십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취급하고 마지막 상승 랠리를 대기할 예정이니 자, 이 점 네, 보시면서 혹시 내가 정말 올해 상반기 하락 나올 것 같다, 걱정된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좀 도움 받고 싶다. 아니면은 실제로 나 좀 매수타점 잡으면서 같이 수익 내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